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제라늄에 미쳐 사는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오늘이 벌써 6월 2일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군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냉해 입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왔어요. 6월부터 여름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이 6월이 이제 벌써 이틀째구나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일기예보를 좀 검색해 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2024년에 장마는 제주도 지역은 6월 19일부터, 남부 지역은 6월 23일부터, 중부 지역은 6월 2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종료 시기는 통상 한 달을 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장마 기간. 그러면 우리 제라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고온다습의 기간인 거죠. 웃고 있지만 이것은 웃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고 장마랑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나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예정이래요. 올해 여름 온도가. 지금 이상기후가 심각하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많이 상승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기후에 사실 기상학자들이 막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예요. 여름 준비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작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6월 달을 얼렁뚱땅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죠. 왜냐? 노지였어요. 옥상 노지. 제 경험상으로는 6월 달에도 제가 뭐 이렇게 모종 사가지고 15호 분에다가 넣고서 막 물 때려 박아서 죽인 거 말고는 그런 뭐 별다른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이어도 이게 통풍만 어느 정도 잘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여름 대비책 정도는 알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말에 이 흙 쪽에 있던 큰 잎들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얘가 농장에서 온 애여서 막 이렇게 호박잎이 손바닥만한 호박잎이 되게 많았던 애예요. 근데 이 밑에 부분 흙에 거의 닿아 있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제 다 잘라냈습니다. 이제 고온다습의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을 줄 때 그냥 여기 흙 위에다가만 웬만하면 위에서 이제 잎사귀나 새순에 물이 안 닿도록 여기다가만 주도록 저도 이제부터 6월달부터는 지금 조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6월 말이 장마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칼륨과 칼슘 비료를 월 3회 정도 그 비료제의 용량대로 하셔가지고 칼륨하고 칼슘 성분의 비료를 주는 것이 여름을 그래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끔 준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노란 알갱이 비료 안 돼요. 거기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름에 질소 비료가 무름병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료를 끊어라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칼륨, 칼슘 정도만 주시고 질소는 이제 가을 올 때까지는 주면 안 되는 거죠. 노란 알갱이 비료는 종합 비료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지에서 저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더운 날은 이제 방그늘 아니면 그늘에서 관리해 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벌써 오다니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짜증나. 우리나라 봄이 갈수록 너무 짧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일기예보를 검색해보니까 다음 주부터 지금 벌써 저희 동네는 낮 기온이 29도가 넘어가요. 이거 여름이잖아요. 정말 봄, 가을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무름병에 관해서 설명드렸을 때처럼 무름병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28도 이상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벌써 그 온도가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조금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지역은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화분을 만져보는데 화분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빛을 계속 하루 종일 얘가 받고 있었잖아요. 만져보니까 화분이 오후에 약간 뜨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저녁에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유는 아시죠? 이 화분과 흙이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 뿌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해 지고 나면 물을 줘라 하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 제가 화분이 뜨끈한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게 리갈 제라늄 2종이에요. 제가 이런 색깔을 참 좋아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음침하고 뭔가 시꺼멓고 뭔가 남들은 잘 안 키우는 좀 희한한 색깔 있죠. 제가 이런 걸 참 좋아요. 이런 거 아니면 흰색. 성향이 극과 극이야. 중간은 없어. 하여튼 얘가 4월 달에 막 꽃을 미친 듯이 피웠다가 갑자기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나 이제 끝났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리갈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근데 몰랐는데 얘가 또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리갈은 봄에만 핀다 그랬는데 봄 끝났는데 여름인데 알고 보니까 리갈은 6월 말까지가 개화기라고 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꽃이 계속 피고 졌다 할 거고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그때는 리갈의 개화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리갈은 그때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갈이와 함께 이제 수영 정리, 가지치기나 수영 정리도 가야죠. 저는 얘를 내년에 대품으로 만들어 볼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영 정리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6월 2일인데 지금도 이번 주에도 저는 삽목을 계속 했거든요. 방 안에서. 근데 그냥 곧잘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도 제 생각에는 삽목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원한 방 같은 곳은. 근데 막 남양 베란다에서 햇볕을 막 때려 맞는다. 그러면 어렵겠죠? 모르겠죠? 근데 식물 등으로 방 안에서 하는 삽목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보다 아마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는 비료기 있는 상토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지금 몇 개 한번 꽂아봤거든요. 그냥 상토에다가. 안 돼요. 지금은 무조건 무비상토입니다. 만약에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무비상토에 삽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고야 말았어요, 여름. 근데 제가 이렇게 관리 방법을 막 설명하면서도 저 사실은 마음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러시아 제라늄 유지 시리즈 6종가 율리아 곤차르님을 만나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그때 율리아 곤차르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 진짜 확신했거든요. 세상에 러시아에서도 에어컨을 켠대요, 제라늄한테.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에어컨을 안 켜는 거죠? 나는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 난방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여름에 에어컨을 켜줄 거라고는 전 거기까지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러시아 정도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율리아 곤차르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7m 곱하기 11m 그 온실 하나에서 꽃작업을 하는데 여름에 거기에 에어컨 3대 돌아간대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관리해야 여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제라늄인데 진짜 한국의 한여름은 사실 동남아보다 더 덥거든요.
왜냐하면 온도는 낮지만 습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진짜 고온다습이에요.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여름에 오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동남아보다 더 덥다고. 이게 습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습도가. 그래서 저는 누차 계속 저는 올여름에는 다시 실내로 들여서 에어컨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유지 시리즈 율리아 곤차르님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제 거의 100% 확신이에요. 100% 확신.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작년 여름에 처음 이 생각을 했었어요. 뭘 보고 그랬냐면 그 우리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라늄계의 아주 큰 농장이 있습니다. 농원이 있어요. 모두 다 아시는 아주 큰 농원. 제가 그 농원에 8월 말에 제라늄을 사러 갔어요. 저도 정신이 나간 여자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택배로는 무서워서 못 시키겠으니까 내가 농장에 사러 간 거예요. 8월 말에.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농장이거든요. 제가 그 온실하우스를 8월 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초토화였어요. 초토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가 5개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제라늄 초고수 사장님이 관리하는 온실도 에어컨을 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대품인 애들이 다 쓰러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온 날 사실은 처음 결심했어요. 처음 생각했어요. 제라늄은 한국 기후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놓고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아니다. 정말 식물 공장, 뭐 스마트팜 이런 방식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제라늄은 이거 오래 살 수가 없다 얘가. 제가 그때가 그 생각을 한 첫 번째 날이었었어요. 그 큰 농장에 그 초전문가의 온실하우스 한 동이 진짜 그러니까 초록 식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다 누렇게 다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죽으면 하나 갖다 얼른 버리고 하잖아요. 거긴 그냥 다 방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고 나면 한 번에 치우실 생각이었는지 진짜 그 큰 비닐하우스가 쫙 다 누랬어요. 간간이 초록색 몇 개씩 보이고. 근데 러시아에서도 여름에 에어컨을 3대를 틀어준다고? 저는 뭐 거의 사실상 확신입니다. 확신. 제라늄은 25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최대 28도까지. 예. 여튼 뭐 6월달 관리하는 방식도 설명하다가 끝내는 에어컨 키라고 또 전기세 쓰라고 또 잔소리하면서 끝나네요. 여하튼 이제 겨우 한 바퀴 돌아본 제가 그래도 겨우 한 바퀴 돌았는데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여하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름 준비 들어갑시다. 이만.